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주식하자 주식 투자 말입니다. 오늘 6월 12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독자님들과 고객님들 꼭 방송 보시면서 저와 함께 이 지금 급락장세에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고, 제가 월요일쯤으로 해서 방송에 미리 말씀드렸죠. 이거 곧 있으면은 2차 파동, 코로나 2차 파동으로 인해서 주식시장 붕괴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중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게 월요일이었는데, 사실상은 지금 급락이 제 예상대로라면 조금 더 후에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란, 그리고 지금 뭐 미국의 텍사스주, 대만과 홍콩, 지금 뭐 한국도 지금 수도권에서 코로나에 대한 다시 2차 파동의 증상이 좀 보이기 시작했지만, 이게 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텍사스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이러한 코로나19, 이 코비드 19에 대한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전일 새벽에 유가 하락과 동시에 트레이더들의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또다시 코로나가 번졌을 때의 사태처럼 급락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투자 심리에 대한 위축으로 인해서 빠르게 빠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 전략이 어떻게 될까? 저 또한도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고, 고객님들을 리딩을 관리하고 있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거 크게 당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분위기 낱낱이 파헤쳐 보고, 제 개인적으로 투자 전략이라든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들의 포트폴리오를 일단은 언택트 주에다가 50%에 대한 비중을 실었고, 나머지 25%는 경제 정상화에 따라서 앞으로 소비주들이 바닥 지점에서 반등이 일어나겠다 싶어서 소비주와,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25%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00%의 비중으로 웨이트하게 지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언택트 관련주는 걱정이 안 됐어요. 오히려 조금 호재일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걱정이 안 됐고, 나머지는 이제 소비주라든지 여타 산업인데, 이러한 부분에서도 저 또한도 지금 시장 분위기를 빠르게 간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자님들 중에서 내가 산업 섹터가 만약에 코비드 19이 다시금 불거졌을 가운데 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산업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님들 중에서는 내가 만약에 들고 있는 종목이 오로지 지금 현재 반등폭에서 지금 뭐 소비주라든지 여러 가지로 웨이트하게 담았더라면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이러한 부분에서 저 또한 가고 있고, 시장 분위기가 앞으로 좀 어려워질 전망이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 지점 찍고 나서 너무 급격하게 반등폭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경제 정상화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들이 효과가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코비드 19이 발목을 잡아서 개파락으로 시작했고 종가는 완전한 음봉으로, 이 장대 음봉 마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연출 자체가 사실상은 좋지 않아요. 좋지 않고, 코스피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은 강하다. 한국 증시는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로 인해서 낙폭을 이제 축소하는 분위기가 있었고, 오늘 개인들이 5천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이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게 막았지 않았나,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학농민 운동으로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유지해왔던 투자자들이라면 지금 사태에서는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총알이 모자른다든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러한 악재 장세가 있었을 때 버틸 만한 자금력이 없으면 더더욱이 그렇고, 지금 분위기상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자료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료 꽤 제가 준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독자님들, 우리 독자님들과 고객님들 생각해서 방송 준비 많이 했으니까 꼭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방송을 제가 자료를 준비한 거를 좀 작게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다 보였으면 좋겠네요. 글자가 다 보였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 보면 전일에 대폭락이 일어났다. 뉴욕 증시도 뭐 7%대까지, 원유는 8%대까지 하락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 판도가 아예 바뀌었다. 그래서 월요일 날쯤으로 해서 불안해 약간 느낌이 조금 쎄했어요. 쎄했는데 이렇게 빨리 덮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방송이 예상이 적중했는데 비중을 줄이라고 했고, 비중을 줄이지 못한 투자자님들이 계시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뉴욕 증시 하락 원인과 반등 그럼 앞으로 끝난 것이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방송이 예상이 적중했다. 역시 예상은 틀리지 않았고, 조금 불안했어요. 계속해서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됐고, 지금 현재 무역 자체도 되지 않고 소비도 이루어지지 않고 서비스 업종들, 그리고 제조 산업 생산 설비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다 셧다운이 됐어요. 전부 다 멈췄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전락을 했고, 그 여파가 이제 경제 정상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나 싶더니 코로나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월요일날 좀 불안해서 비중을 줄이라고 했고, 그렇다면 반등과 하락 어느 쪽일까? 일단은 아시죠? 코비드 19 1차적으로 터졌을 때 우리 독자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V자 반등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갈지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쭉쭉 볼게요. 팩트 체크를 먼저 해보면 지금 어제 주가지수가, 미국 증시 주가지수가 급락을 하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문우신 장관은 이제 뭐 셧다운을 안 할 거다. 셧다운은 이제 아예 안 할 거다. 2차 셧다운은 없다라고 해서 시장을 조금 안심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팩트 체크를 해보면 셧다운 없이 경제 정상화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유지만 된다라면, 첫 번째 코로나 사태가 번졌을 때 1차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번졌을 때만큼의 피해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1차적으로 피해를 봤을 때는 아예 이 바이러스에 대한 사전적 지식도 없었고,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어요. 그래서 DB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 그리고 방법 또한도 아예 없었고, 제일 큰 거는 셧다운이 유지가 됨으로써 경제가 완전히 멈춰버렸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왜 이번 사태는 코로나 1차 사태처럼 안 갈 것으로 생각을 하냐면, 지금 알다시피 이렇게 경제 정상화가 계속 돌리기만 시작한다면 급락 시기는 늦출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급락 시기는 늦출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급락 시기는 늦춰짐에 따라서 백신과 치료제가 어느 정도 보급이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투자자들, 그리고 트레이더들, 그리고 경제 정상화가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 돼요.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급락은 최대한 오지 않을 거다. 하지만 뭐 치료제도 그렇고 백신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파장이 커진다라면 사실상 알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차 피해보다는 덜 할 거지만, 이게 뭐 백신과 치료제가 지금은 당장은 보면 첫 번째 터졌을 때는 사전 지식이 없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고. 하지만 코로나가 작년도 12월 달에 중국에서 터져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됐고, 지금 현재 6월이 지났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느 정도 쌓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떠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전적 지식을 축적이 돼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예전과 다른 게 백신과 치료제가 임상, 3상, 2상, 1상 여러 가지에 대한 치료제가 지금
빠르게 유지를 되고 있고 연구 개발이 들어가 있고 빠르게 곧 있으면 보급이 될 거라는 이러한 소식통들이 계속 전반적으로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셧다운이 1차적으로 터졌을 땐 셧다운을 했지만 요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문우신 장관이 셧다운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제에 대한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등을 예측을 했던 제 개인적인 예측했던 저로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 요인들로 봤을 때는 코로나 1차 피해만큼은 뭐 사이드카 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오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러한 베이시스로 봤을 때는 조금 그때와는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시고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다라고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비관론자들은 언제든지 시장이 떨어질 수 있을 거고 경제가 망할 거고 대공황으로 갈 거다라고 계속해서 외쳐대지만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그렇게 가지 않았었고 지금 당장도 데이터베이스가 쌓였고 우리는 비관보다 낙관적으로 갔을 때에 대한 수익률이 더 높게 점칠 수 있다라는 거는 제 투자하면서의 개인적인 확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등을 조금 더 무게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락 원인 뭐냐 조금 찾아봤어요. 급락 원인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 FOMC 제가 월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FOMC 주목하라라고 했어요. 파월 의장 진짜 우리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이런 선진국의 중요한 고위 관료직들의 말 한마디로 시장이 급변하는 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짜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제가 월요일날 방송했을 때는 말씀드렸습니다. 이 연준 의장의 발언을 주의하자. 일단은 제로 금리는 유지됐던 거는 시장의 호재였지만 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참 악영향을 끼쳤다. 좀 보시고 오면 경제 회복 속도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 경제 회복 속도는 대부분 코로나19 억제 성공 여부에 달려있고 완전한 경제 회복은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다시 나서기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강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고 이것은 긴 노정이고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대부분 뭐 이게 비둘기적인 발언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매우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강한 회복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만큼 어느 정도 경기 침체가 유지될 거다라는 발언을 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하락 요인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19의 2차 파동. 제가 월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란에서 지금 엄청나게 팬데믹 현상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 1차적으로 이란에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을 때가 2,900명인가 그랬을 텐데 지금 현재 2차 파동에서는 확진자가 3,000명이래요. 더 많이 증가를 했죠. 이게 집단 감염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란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문화 특성상 그 종교적 집회의 모임이 잦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서 이러한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조금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지금 당장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된 건 아닌데 자꾸 계속해서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면은 이제는 이게 본인들의 집단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 양상에 대한 다국가적 차원에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국가적으로서 잘 대처를 하고 이거를 규제를 줘서 어느 정도 이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지 이거를 계속해서 이렇게 퍼트리면 쓰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매우 안타까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2차 파동으로 인해서 지금 늘어났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FOMC 파월 의장과 코로나19의 2차 파동에 대한 이 사례들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다. 그래서 이는 저희 주식 투자 말에서 월요일날 방송한 거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걱정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주가지수가 반등폭은 이어왔어요. 되게 가파르게 이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그 전에는 그래도 만약에 경제 정상 이런 코로나가 터지기 전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미국 증시를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여기까지 왔을 때 경제 성장률이 그나마 유지됐던 게 플러스였어요. 플러스에서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 이 정도는 유지를 해왔었다. 하지만 지금 뭐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고 이렇게 주가 지수가 올라옴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도 같이 올라오면 좋겠으나 이게 뭐 하반기에도 마이너스로 유지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영향은 경제 성장률의 회복이 아니라 이거는 오로지 유동성으로 인한 반짝 효과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경제 성장 회복에 따른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유동성으로 키워왔던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 속도가 매우 가파를 뿐만 아니라 매우 투자 심리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만큼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바짝 효과 때문에 주가 지수가 오른 것 뿐이지 경제 성장률은 그대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오늘 같은 급락에 대한 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면은 유동성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매우 취약하다. 그렇다면 반등 끝난 거냐? 저한테 많이 문의가 옵니다. 전문가님, 뭐 반등 끝난 걸까요? 지금 이제 앞으로 시장 분위기 끝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확신이 든 게 일단은 제 개인적으로 소신은 전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위기에서 기회를 찾을 거다. 따라서 저는 고객님들과 함께 시장을 투기적으로 베팅을 해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산업적으로 분석이 끝났고 이 코로나가 끝나는 와중에 반등폭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반등은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등 가능할까?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불났어요. 어제 급락하면서 트위터를 막 내보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시장을 일단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시키다. 시장을 안심시키는 게 우선이다. 일단은 연방준비제도의 8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돈을 확실하게 제로금리로 만들기까지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이 더 나빠졌다라는 거죠. 이러한 양적 완화라든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 QE도 생각보다 너무 늦췄기 때문에 이 파월 의장에 대한 이런 뭐랄까요 활동과 이러한 발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연준은 너무 자주 틀린다. 나도 또한 숫자를 보면 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한다. 우리는 매우 좋은 3분기를 가질 거고 4분기는 대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년은 사상 최고의 해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치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치매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고한 확신이 있다라는 건 그만큼 어느 정도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서 설명을 한 거다. 그러니까 급한 거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11월 달에 대선이 옴으로써 경제 또한도 본인에 대한 페널티가 작동이 안 되기 위해서 뭐 그렇게 말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 또한도 이에 동의를 하는 게 뭐냐면은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지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경제 정상화가 지금 현대로만 되고 치료제 또한도 우리는 또한 조만간 백신과 치료제를 가지게 될 것이라면서 이것이 내 견해다라고 말했다. 지켜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저 또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투자자라면은 확실한 반등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매집 비중을 최대한 바닥 지점에서 계속해서 추가 매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단장 숏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비중을 낮춰야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어느 정도 장기화가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장기 투자자이고 난 내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저가 매수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반등 끝난 걸까? 두 번째는 4차 추가 부양 정책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추가 부양 정책. 여러분들 이거 별표 치셔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는 1, 2, 3차까지 각국 글로벌적으로 추가 부양 정책을 열었었고
그를 통해서 주가 지수가 빠르게 반등폭에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CNBC를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4차 부양책을 하는 거를 7월 하순에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될 거다. 그래서 4차 부양 정책이 7월 달 말쯤으로 우리가 기대를 해 볼 만하다. 따라서 7월 말로 통해서 추가 부양 정책이 들어오고 이때쯤으로 해서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에 대한 게 보편화가 된다라면은 그 어느 정도까지는 반등이 다시금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추가 부양 정책도 있고 지금 경기에 대한 지표가 경제 정상화만 유지된다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셧다운은 없다. 경제 계속 지속될 거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별표 치시고 너무 낙심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식 투자 마을과 지금 시청해주시는 우리 독자님, 지금 저의 방송을 봐주시는 독자님, 저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시고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악재 속에서, 변동폭 속에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고, 내 종목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염려로 인해서 걱정했지만, 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주식 투자 마을과 함께 잘 이겨내셨습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님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된 종목, 잡주가 아닌 이상 이 종목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라면 시장의 잠시 잠깐의 조정, 한 달 동안의 조정폭은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상기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셧다운은 없다. 경제가 계속 지속될 거다. 뉴욕주 5개 지역이 3단계 경제 정상화에 돌입을 한다라고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지사가 발표했다. 이는 3단계에 들어가면 레스토랑 서비스 업종이죠. 레스토랑과 스파, 개인 케어 시설, 뭐 관광 시설들도 다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 텍사스 아리아나주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는 경제 재오픈 후에 감염자 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뉴욕에서는 아직까지 감염자 수가 꾸준히 뭐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해서 경제 정상화를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문우신 장관도 어제 날짜로 CNBC와 인터뷰를 통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경제를 두 번째로 폐쇄하는 것은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다. 이에 대해 문우신 장관은 경제를 폐쇄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경제 셧다운은 매우 신중한 선택이었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의료 문제를 포함한 모든 것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정상화는 유지를 할 것이고 셧다운은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현재 이 경제가 멈추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거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시장이 급락해서 뇌동 매매가 올 수가 있어요. 아씨 이거 또 망한다. 또다시 투자에 대한 심리는 불안정해져 가고 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형주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 뭐 SK 하이닉스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제 시가총액 높은 종목을 내가 과연 매수를 하고 나서 1년 후가 두려우신가요? 2년 후가 두려우신가요? 뭐 1, 2년 후의 시장 분위기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글로벌 기업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면 이 기업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이 있을 거다. 따라서 내가 당장에 이러한 조급함이 없다라면 시장을 조금 더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저 또한도 그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는 것은 제가 추천한 모든 종목들이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주당 순자산 속에서 차입금이라든지 미래적으로서 부채 비율이 충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면 우리 독자님들도 테마주 제가 투자하지 말라 했어요. 저 또한도 테마주를 급등 테마주 이런 거 먹어본 적도 없고 급등 테마주를 선호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느 정도 기업에 대해서 분석하고 투자를 하신다라면
내동매매로 손절 없이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등 끝난 걸까? 마지막 백신 치료제. 한 가지는 궁금하신 투자자, 우리 고객님들 위해서 주식 투자 말로 특급제로 하나 넣어 드릴 거고요. 제가 해외 시장 종목 중에서 제가 눈독 들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고객님들 한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추후에 서비스 문의 통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저희 고객님들이요. 반등 끝나간가 백신 치료제. 지금 렘데시비르가 빠르게 지금 현재 보급화가 돼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입을 해오겠다라고 보건복지부 기관을 통해서 발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렘데시비르를 수입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어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백신 치료제 이런 게 뭐예요? 그냥 걸리기만 했으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하고 시간만 가지고 인공호흡기만 달고 기다리기만 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이 지금 현재 길리어드사가 만든 렘데시비르가 확실하게 폐에 대한 질환을 확실하게 줄여들고, 보름 동안에 고통받는 것을 일주일 단위로서 줄이고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치료제들이 지금 현재 시중에 계속해서 보급이 되고 있다. 하지만 렘데시비르가 150만 명이 모두 시장에 유통되고 있고, 지난 1월에 주문했던 주요 원료가 7월에 도착할 예정이라 다음 달에는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지금 치료제가 없대요. 원료를 해서 다시금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 원료가 오는 게 7월 달이래요. 그래서 지금 너무 확진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렘데시비르에 대한 약품보다 환자가 2배가량이 많다. 그래서 보급은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환자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계속해서 원료를 사들이고 약품을 만들어서 치료제는 사실상 지금 보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렘데시비르라는 치료제는 지금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제를 통해서 이 확진자들에 대한 그 고통과 질병, 이 바이러스를 억제를 하는 치료제가 지금 시중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금 더 효과가 발휘가 되고 입증만 된다면 더 빠르게 시장, 이 전체적인 글로벌 국가 간들의 확진자들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후발대에서 따라오고 있는 백신, 지금 현재 이건 치료제고 백신 관련된 약품들도 빠르게 임상 실험을 거쳐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를 통해서도 시장에 대해서 예전에 코로나 1차 파동이 터졌을 만큼의 그런 하락, 사이드카가 발동하고 그런 하락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물론 저의 의견 또한도 틀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땐 그럴 수 있을 거고, 이제 지지선을 잡은다면 횡보했던 추세 기간, 박스 기간을 잡고 이 부분이죠. 지금 현재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 24,600포인트를 지지선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지지선이 오늘도 하락 돌파를 한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시장을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 부분 1차적인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고 2차 지지선까지 하락 돌파를 해서 아예 떨어진다라면 제 예측이 틀린 거겠죠. 하지만 제 생각대로라면 1차 지지선까지는 뚫릴 수 있겠지만 2차 지지선까지는 뚫리기에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따라서 1차 지지선을 도달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걸치고 나서 다시금 반등폭에 이르지 않을까라는 예상 시나리오는 있는데 이 또한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가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지지선을 놓고서 이 지점에서 하락 돌파 안 하고 양봉 떠서 어느 정도 추세를 유지를 해주기만 한다라면 그렇게까지 투자 심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폭이 1차 지지선 위에서 간당간당하게 놀다가 다시금 반등이 이어가면 더 좋을 거고요.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방송인데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독자님들과 고객님들 같이 화이팅입니다. 같이 화이팅이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장은 체크하고 확실하게 문제 없는지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헤쳐나가면 됩니다. 따라서 저와 같이 이러한 시장 가운데서 극복하고 올해 또한 그리고 앞으로도 내년도 몇 년 동안 저와 같이 계속해서 단연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힘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